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국 VIP, 즉 한국 대통령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디스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게 피격되어 살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인사의 주장은 미국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한미관계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연이어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입장의 되풀이이며 미국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7일 한국 대통령이 화상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기존 선언의 반복이고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현역 관료인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 역시 그 선언은 거의 전략적 비전에 의한 것이고 기존 전략을 무너뜨릴 수 없어 계속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위연구소 헤니 카자니아스 한국 담당 국장 역시 그의 주장은 대통령 선거로 바쁜 미국이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역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한미관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외 홍보 매체죠.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10월 9일 현재 오전 현재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가장 헤드라인 뉴스로 이걸 얹어놨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멘트인데 그걸 엮어서 만든 기사예요. 그런데 그 엮어서 만든 기사가 전부 이 한국 대통령을 아주 비난하는, 평가절하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말할 가치도 없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이런 쪽의 멘트들만 다 엮어서 만든 그 기사를 미 국무부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그걸 헤드라인으로 해놨다 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미 국무부의 입장이 한국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가 좋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을 이 미 국무부의 홍보 매체가 한국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비중이 그만큼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런 무례한 기사를 헤드라인에다가 일부러 올려놓는 이런 일은 하지 않죠. 못하죠. 그런데 미 국무부 내에서 한국은 완전히 그냥 제쳐놓은 존재. 쟤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국무부 홍보 매체에서 이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 기사들만 엮어가지고 메인에다가 일부러 헤드라인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미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쳤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이 비참하게 무참하게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거 하던 말 그냥 지금 상황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거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던 거 앵무새처럼 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에서의 그 부대사를 역임하는 등 전부 한국, 이 동북아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얼마나 상황착오적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행정부에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방 동맹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 한국 대통령의 위상, 이게 얼마나 지금 그냥 휴지통 속에 들어가 있느냐 라는 것을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씁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등 전체주의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공포했는데요. 이미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과거 공산당 가입 이력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9년 천안문 시위의 주역으로 현재 미국에서 중국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젠리 씨가 최근 미국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 씨는 1989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1992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반체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정보당국과 이민당국은 양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그가 청년 시절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근 양 씨의 미 시민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북미 기반의 화교 소식지인 세계신문망에 따르면 미 당국은 지난해부터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한편 이미 들어와 있던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이들이 유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중국 공산당에 잠깐이라도 가입했던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공산당에 아주 짧게라도 발을 담갔던 이력이 있는 자는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 현지 중국인 사회는 물론 미국의 은닉한 재산, 첩과 자식을 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 씨는 천안문 사태 때 시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3년 후에 92년도에 시민권을 획득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체제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할 당시에,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당연히 이제 영주권 신청하면 이민국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할 때 질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SNS에다가 내가 젊을 때 잠깐 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홍보 활동을 했던 그것들이 참 부끄럽다라는 그 SNS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미 국토안보부가 그걸 딱 보고 그걸 이제 캡처하고 해서, 아니 30년 전에 너가 영주권 신청할 때 분명히 중국 공산당 가입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너 지금 가입한 적이 있다라고 활동했다라고 지금 너 스스로 지금 실토했으니까 너 거짓말했구나 라고 해서 미 시민권 신청을 기각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왜 기각한단 말이냐 해서 소송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는 중국인들 나름 또 유학을 가서 또 눌러 앉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유학 가서 미국에 눌러 앉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중국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당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이 미 국토안보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던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공산당 가입한 적이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근데 다 뒤져보고 공산당 가입한 거 이력을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 이 비자마저도 너 거짓말했으니까 아웃. 그리고 지금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가입 이력 있다 없다 있으면 입국조차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시민권 신청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영주권자들도 영주권을 갱신하는 그 작업마저도 이제는 어렵게 돼서 그래서 이 중국인들을 전부 지금 이제 퇴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화교 사회가 완전 패닉에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권력자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식은 또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에 또 살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중국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미국 가 있고 미국에 유학 가 있고 미국에 살고 있고 또는 첩을 거기에 이제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의 자식이 또 거기 있고 이런 사람들 막 천지로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외교부 모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알려진 것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주 많은 부동산 사고 또 재산을 은닉해놓고 미국에 그랬는데 그거 전부 압류하고 지금 그리고는 이제 이 미국에 숨겨놨던 또 보내놨던 자식들 그런 사람들 전부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권력자들이 큰일 난 겁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이 중국과의 전쟁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더 강해질 텐데 뭐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항모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도록 항모 도입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경항공모함이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최소 2년 이상 앞당겨 전력화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인스가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한국 합참은 항모 기본 설계 3년, 상세 설계와 건조에 7년이 소요되므로 한국형 경항모가 2031년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서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기를 1에서 2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이 경항모가 3만 톤에서 3만 5천 톤 규모의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전투기 20여 대를 운용할 전망이며 함재기로는 F-35B가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는 기존의 독도급을 기반으로 강습 상륙함에 가까운 형상을 가진 경항모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항모가 한반도 주변 작전 환경에 맞지 않다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이 경항모를 조기에 완성하려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같은 결정을 뒤집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항모 도입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토록 졸속으로 추진하는 우리 군,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인스가 지금 우리 한국 합참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경항모를 한 2년 정도 최대 2년 정도 당겨서 그냥 대못을 박아 놓겠다 이런 거예요. 왜 이제 이 진보 정부가 안보에 더 신경 쓴다. 왜 우리도 항모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를 끝까지 이제 가져가고 싶다라는 건데 뭐 항모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경항모는 우리 한국 안보 상황에서 큰 기여를 못한다. 이 돈의 투입하는 예산의 이 가치에 비해서 큰 가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형 항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지금 이제 개념 설계는 했고 이제 기본 설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개념 연구했으니까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는데 이 기본 설계 당기고 3년.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3년 안 남았죠. 뭐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기본 설계하는데 3년 걸리니까 이 정부 마칠 때까지 기본 설계가 마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가 한 7년, 그리고 상세 설계와 건조가 7년이니까 다음 정부에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 다음 정부의 정권을 바꾸어서 이 기본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항모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두 번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냥 해군의 자신들의 명품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그리고 정권의 우리는 뭐 이렇게 안보에 신경 쓰고 있어 라는 홍보 수단에 불과한 이런 용도로 이 한 번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항모를 가지게 된다면 진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전력,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도 진지 이런 것들도 항모에서 얼마든지 때려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항공모함을 즉 중형 항공모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바꿔야 됩니다. 이 정부를 바꾸어서 기본 설계 끝나기 전에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설계를 해나가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 모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